지금까지 수업 들었던 내용을 전체적으로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의 경매는 기일 입찰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당일 직접 해당 물건 소재지 법원에 직접 가셔서 경매에 입찰 참가하셔야 됩니다. 기일 입찰이란 정해진 매각 기일에 경매법정에 가서 입찰표와 입찰 서류를 제출하는 경매 방식입니다. 먼저 경매법원 도착, 취하, 변경사항 확인을 위한 매각 물건 목록 확인. 입찰법정에 가시면 입찰법정 게시판에 공지를 해놓습니다. 당일날 입찰하려고 했던 물건이 갑자기 취하나 변경 사항이 생겨서 입찰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주요 사항 공지, 매각 공고 물건 중 변동 사항, 입찰 방법, 입찰 시 주의 사항, 그 밖의 진행 사항을 집행관이 고지합니다. 매각 입찰 개시서는 입찰 서류 열람, 다시 한번 법원에서 입찰 직전에 물건 권리분석의 3인방인 매각 물건 명세서와 현황조사 보고서, 감정평가서 등을 법원에 비치된 PC를 가지고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혹 입찰 당일날 변경이 생긴 걸 모르고 입찰하셔서 낭패를 보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반드시 입찰 당일에는 매각 물건 명세서와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입찰표 교부를 집행관이 하면 그때 입찰표 및 매수보증금 봉투 등을 가지고 입찰가를 직접 적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찰표 등을 작성을 하시고 보증금을 봉투에 넣어서 봉인한 다음에 다시 입찰 대봉투에 넣고 기재한 후에 봉인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마다 스테플러가 준비되어져 있고 스테플러로 제일 앞쪽에 직접 봉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관에게 제출을 하고 나면 개찰이 이루어지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선정되어집니다. 집행관이 시간 번호 순으로 각각의 사건 번호에 입찰한 입찰자와 입찰 금액을 말해줍니다. 본인의 매수 신청 자격을 꼭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해당 사항이 계신 분은 법원 경매에서 매수 신청이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강제 경매 절차에서의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상속인, 그리고 집행관, 집행법원의 법관 및 참여 사무관, 감정평가를 한 감정인, 경매 계장, 재매각 절차에서 전의 매수인, 집행관이 매각 장소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매수 신청을 금지한 자, 경매법정 도착 전과 도착 직후, 경매법정에 도착하시면 앞서 말씀드린 매각 물건 명세서, 현황조사 보고서, 감정평가서 등을 반드시 마지막으로 한번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매법정에 도착한 이후 매각 물건 목록을 꼭 확인하셔서 당일날 취하나 변경이 생겨서 입찰하지 못하는지를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입찰하실 때에는 거기 내용을 한번 더 확인해 보셔야 되고, 특히 지분관계를 입찰표에 명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지분관계를 표시하지 않으면 평등 비율로 취득하는 걸로 취급되어집니다. 두 분이 공동 입찰하는데 지분이 50%인지 4대 6인지 3대 7인지 이런 내용을 기재를 꼭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입찰표 작성을 하시고 보증금이 금액과 일치하는지도 꼭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입찰 가격은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수정을 요할 때는 반드시 새 용지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대리인이 입찰할 때는 입찰자란에 본인과 대리인의 인적 사항 및 본인과의 관계 등을 모두 기재하는 외에 본인의 위임장 과 인감 증명을 반드시 제출하셔야 됩니다. 입찰자 본인 또는 대리인 누구나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가 있습니다. 입금 증명서 또는 보증서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를 기재합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되셨으면 법원의 경매 절차에 따라서 입찰을 하시면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금 반드시 확인하시고 가셔야 될 게 있습니다. 법원에 입찰 직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사항, 말소 기준 권리, 소멸과 인수 권리 사항 반드시 따져보셔야 됩니다. 말소 기준 권리가 중요한 이유는 경매에서 부동산을 구입한다고 해서 모든 권리가 말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경매 후 소멸되지 않지만 낙찰자가 취득해 상당히 부담이 되는 권리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를 반드시 따지셔가지고 소멸과 인수되는 사항을 재차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변경사항이 생긴 매각 물권 명세서가 없는지, 또 변경사항에 의해서 말소 기준 권리가 혹시라도 뒤바뀌어지지는 않았는지 등을 반드시 마지막 입찰 전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권리 요 7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압류, 가압류, 저당, 거저당, 담보가등기, 선순위 전세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요것이 바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7가지의 권리입니다. 이렇게 준비가 다 되셨으면 입찰에 참가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경매의 배당 순위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0순위 경매 집행 비용, 1순위 부동산 경매 목적 물건에 사용된 필요비, 최우선 변제금, 그리고 당해세, 법정 기일 전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 그리고 임금 및 기타 근로관계 채권, 국세 지방세 및 체납처분비 가산금, 공과금, 다음에 일반 채권 과태료, 환경개선 부담금, 이렇게 배당 순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반드시 살펴보셔야 됩니다. 부동산 경매 전에 꼭 봐야 할 서류, 주로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등을 부동산 기초 공부 서류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권리 분석과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소홀히 하거나 특히 이것을 가볍게 보아 넘겨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서류들인 만큼 경매 사이트에 보면, 특히 유료 사이트에서는 이런 모든 내용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관할 구청에 가지 않고도 경매 유료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토지 대장을 보셔서 토지의 지번, 지봉, 면적, 토지 등급 등 기본적인 사항을 꼭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건축물 관리 대장에 건축물의 면적, 구조, 용도, 용적, 건폐율, 용적률, 건축 연도 등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혹시 미등록 건축물 등이 있는지 따져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미등록 건축물 등이 흔히 불법 건축물이죠. 그것이 경매 물건에 나와 있을 경우에 미등록 건축물로 인해서 강제 이행 부담금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은 토지 이용 규제 서비스에 들어가셔서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에 들어가 보시면 법률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농지법에 따른 농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의 이용 제한이나 토지 거래 규제 여부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꼭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의 명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강제 집행 신청하는 방법, 인도 명령 후에 강제 집행을 신청합니다. 인도 명령은 잔금 납부일에 반드시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금을 납부하고 1, 2주 뒤에 인도 명령 인용이 떨어집니다. 인용은 허가가 났다, 결정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강제 집행 신청은 반드시 인도 명령 신청 이후에 인도 명령 인용이 떨어진 다음에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제 집행을 신청해 놓으면 법원 직원과 함께 강제 집행 계고를 하러 나갑니다. 강제 집행 계고라는 것은 강제 집행을 언제 할 것이다 라는 그 예고를 하러 가는 겁니다. 강제 집행 신청을 하면 며칠 후 법원에서 전화가 옵니다. 집행관 사무실에서 전화가 와서 얼마 전 신청했던 강제 집행 며칠 후에 계고할 예정이니 방문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때 낙찰자는 따라만 가는 것이고 강제 계고와 모든 관련 행위는 법원 직원이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걸 집행 계고장을 붙이고 나면 강제 집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일반적으로 채무자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원만한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니까 반드시 잔금 납부일에 인도 명령 신청을 반드시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도 명령 신청 1주에서 2주 뒤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인도 명령 인용이 되면 거기에 따른 강제 집행
신청서를 같이 접수하시고 강제집행 계고를 하실 때 법원 직원과 함께 그 물건지에 가셔서 연락처를 주시고 오면 반드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간단한 명도가 이루어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집행 계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명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강제집행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명도 관계는 강제집행 계고 이후에 대부분 해결된다 하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의 입찰 법정 풍경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입찰 보증금은 하루 전에 반드시 찾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당일날 은행에 가서 준비하시다 보면 늦게 도착하실 수도 있고 당일날 너무 당황이 되어서 금액을 잘못 기재해서 자기압수표 금액이 맞지 않아서 폐찰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전날 입찰 보증금은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입찰 보증금은 항상 최저 매각 가격의 10%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억 원짜리 최저 감정가다 그러면 1,000만 원을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한번 유찰이 되어서 8천만 원에 입찰이 가능하다 이러면 800만 원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자기압수표를 준비하셔서 당일날 불편함을 없애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입찰 당일 법원에 도착하여 입찰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 흥분하거나 조급한 마음에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입찰 서류를 잘못 적어서 낙찰되고도 그 자리에서 취소가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또는 입찰 가격을 공을 하나 더 붙이든지 해서 잔금 납부가 힘들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입찰하실 때는 미리 하루 전에 다 준비해 두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사설 경매 정보 사이트의 경우 입찰 서류 작성에 메뉴가 있다면 PC에서 모든 내용을 기재한 후 프린트 하셔도 됩니다. 자, 법원 출발하기 전에 체크할 것, 변경 취하 여부를 확인한다. 유치권 등 새로 권리 신고된 것이 있는지 확인한다. 세 번째, 매각 물건 명세서를 반드시 다시 한번 검토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량을 가지고 가시면 당일날 법원에 주차하기가 힘든 법원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일찍 가는 게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10시쯤에 이 입찰 법정이 시작되기 때문에 미리 도착하는 것도 여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죠. 사별관에서요 입찰 법정이 이루어집니다. 법원에 도착하면 게시판을 가장 먼저 확인하자. 법원에 도착하면 이렇게 법정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목록이 보이고 내가 입찰하려고 하는 물건이 혹시 변경 취하되었는지 반드시 당일날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입찰 서류를 이 법원에 들어가셔서 봤는데 받기 전에 여기 보이는 모니터 보이시죠? 여기에서 당일날 입찰 직전에 매각 물건 명세서를 꼭 한 번 더 확인하셔서 변경된 권리사항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입찰 봉투, 입찰 서류 등등입니다. 게시판만 믿지 마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울중앙법원은 입찰 당일 유치권 신고 등이 접수된 경우 입찰을 진행하는 집행관이 구두상으로만 2, 3회 정도 얘기할 뿐 게시판에 공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경매 정보 사이트나 심지어 당일날에 게시판에 변경사항이 붙지 않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런 걸 놓쳐버리고 입찰하셨다가 큰 낭패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미리 도착하시고 집행관이 입찰 직전에 변경된 내용들을 다시 한번 구두로 설명합니다. 자세히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도장을 안 가져가셨을 경우에 입찰 법정 앞에 있는 사람에게 도장을 안 가져왔는데 지장이나 사인으로 가능한지 물어보시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안 된다고 하면 법원 주변에 도장을 이렇게 파는 집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어느 정도 충분합니다. 보통 10시에 시작해서 한 10시 20분에서 10시 40분 정도 되어야 입찰표 접수 마감을 하기 때문에 1시간 이상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장을 준비하시고요. 여기 거듭 제가 강조합니다만 매각 물건 명세서 마지막으로 반드시 확인을 다시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입찰 서류를 작성합니다. 입찰 서류를 편안하게 작성하시고 부동산 경매를 하다 보면 누구나 느끼게 되는 거긴 합니다. 칸막이에서 입찰 서류를 작성하는 사람은 초보자,
입찰 경험이 많은 사람은 입찰 서류 수령해서 매점이나 식당에 가서 여유있게 작성합니다. 법원 매점이나 특히 법원 식당에 가면 자리가 충분합니다. 여유롭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정보를 절대 노출하셔서는 안 되겠죠. 누군가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당신보다 1원 더 써서 받아갈 수도 있습니다. 휘둘리지 마세요. 누군가 큰 소리로 당신이 입찰하려는 물건의 입찰 가격을 이야기하는 경우 낙찰받고 싶다고 그 가격보다 너무 높게 쓴다든지 하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경매하실 때에 흔히 저희들이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 물건과 사랑에 빠지지 마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너무 물건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령 폐찰하시더라도 계속 이어서 좋은 물건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너무 집착하시다 보면 예상했던 금액보다 너무 높은 금액을 적으셔서 설령 낙찰이 되더라도 수익률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입찰 서류 적을 때 가장 핵심은 입찰 가격이죠.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로 본인은 8을 적었는데 3을 적었다가 8로 고친 것처럼 보이면 무효 처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신경 써서 딱 한 번에 잘 적으실 수 있도록 하고요. 중요한 것은 금액 확인입니다. 10억 적을 걸 100억으로 적으시면 무조건 낙찰은 되지만 잔금 납부를 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보증금을 다 날리게 됩니다. 특히 입찰 가격 굉장히 신경 써서 적으시기 바랍니다. 마감 시간 내에 서류를 꼭 제출하셔야 됩니다. 요 시간이 지나면은 서류를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제출하시고 그리고 결과 발표를 지켜보시고 최고가 매수인으로 신고가 되시면 드디어 낙찰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들을 잘 준비하셔서 이번 수업을 통해서 법원 입찰에 꼭 성공하시기 바라며 끝까지 수업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